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내용은요. 청소년을 위한 국제기구 취업 특강 이 자료예요. 국제기구가 정확히 뭐고 또 유엔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쪽 분야로 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죠? 맞아요. 특히 원래 경찰을 꿈꾸셨다는 분이 어떻게 유엔까지 가게 됐는지 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로 바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국제기구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국제기구는 그러니까 여러 나라나 아니면 비정부 단체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고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유엔, 국제연합이죠. 유엔, 네. 1945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다시는 이런 전쟁은 겪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고요. 현재 193개 나라가 회원국이고 우리나라는 91년에 가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엔 헌장 시작도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뭔가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다 연결된 세계 시민이라는 걸 느끼게 하죠. 이 국제기구도 종류가 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정부끼리 만든 정부 간 기구, 유엔이나 OECD, EU 같은 곳들이 있고요. 또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비정부기구, WWF나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곳들도 있죠. 정부 간 기구랑 비정부 기구요. 네. 이런 기구들이 가르는 문제들이 보통 전쟁 아니면 기후변화, 난민 문제처럼 한 나라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렇죠.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으는 건데 성공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들어본 것 같아요. 오존층 관련된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1987년에 UNEP, 그러니까 유엔 환경계획 주도로 오존층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 이거 사용 못하게 막았거든요. 코피 아난 전 총장이 이걸 가장 성공적인 국제협정이라고까지 평가했어요. 국제공조가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와, 그런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군요. 근데 이런 기구들 운영하려면 돈도 꽤 들 것 같은데요? 유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정규 예산이 한 35억 9천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 조금 안 될 거예요. 5조 원이요? 와, 크긴 크네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인구 80억 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한 600원 정도 내는 셈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또 엄청 많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평화유지 활동, PTAO 같이 큰 사업들은 또 따로 예산을 쓰고요. 이 정규 예산은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채워집니다. 분담금이요? 나라마다 다르게 내나요? 네, 경제력에 따라서 달라요. 미국이 제일 많이 내고요. 한 22% 정도? 그다음에 중국, 일본 순서고 우리나라는 한 2.2% 정도 내고 있어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950억 원 정도 됐죠. 950억 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네, 이 돈으로 이제 유엔 사무국이나 총회 같은 거 운영하고 또 전 세계 개발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 활동 같은 걸 하는 거죠. 사실 유엔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총회나 안보리 같은 6개 주요 기관 밑에 UNDP, 유니세프, WHO, IMF, 유네스코 등등 엄청 많은 기구들이 막 얽혀서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거대한 조직이네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 자료 주신 분 개인적인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원래 경찰이 꿈이셨다고. 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대학 때 우연히 한 아세안 청소년 국제교류 이걸 참여했다가 인생 방향이 확 바뀐 거죠. 와,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네, 그 뒤로 일본도 가보고 중국 가서 나무도 심고 탄자니아에서 IT 봉사도 하고 호주 엠네스트 인턴까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럼 이분이 관심을 가진 분야가 바로 국제개발협력인 거죠? 맞습니다. 개발도상국들 빈곤 문제 해결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돕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우리나라의 변화예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몇 안 되는 사례거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엿한 공여국이 된 거죠. 2010년에 OECD 개발원족위원회
DAC라고 하는데 여기 가입했고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 16위 규모의 공여국이에요. 와, 진짜 대단한 변화네요. 우리가 전쟁 끝나고 스웨덴 병원선 도움받고 막 그랬던 역사가 있잖아요. 유엔 구호물자 왔고. 맞아요.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뭐랄까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이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로 우뚝 선 거죠. 정말 드라마틱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죠. 여기서 일하면서 실제 사업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동남아시아 사업조사도 하고 페루나 파키스탄, 우간다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 경제발전 경험 나누는 사업도 하고 니카라구아나 나이지리아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것도 직접 하셨대요. 미얀마 바간이나 부탄 같은 좀 특별한 곳들도 가보셨다고 하고요. 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 2014년에는 UNDP 캄보디아 사무소로 가게 되신 거죠. 기후변화 담당관으로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로 유명하지만 또 킬링필드라는 아픈 역사도 있는 곳이잖아요. 여전히 빈곤 문제도 심각하고. 그렇죠. 게다가 캄보디아가 기후변화에도 굉장히 취약한 나라 중 하나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기후 불평등 문제입니다. 기후 불평등이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많이 했는데 정작 그 피해는 캄보디아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더 크게 입고 있다는 거죠. 아, 책임은 적은데 피해는 더 많이 본다. 정말 불공평하네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해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완화 활동하고 이미 닥친 피해를 관리하는 적응 활동. 이분은 캄보디아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담당하셨던 거죠. 아, 참고로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 GCF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런 기후변화 대응기금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아, 맞다. GCF가 송도에 있죠. 그럼 유엔에서 일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직책 같은 것도 다양하겠죠? 네, 그렇죠. 크게 보면 전문직이라고 해서 P레벨, D레벨이 있고요. 현지에서 채용하는 전문가 NO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일반직 G레벨이라고 해서 지원 업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요즘은 계약직 형태가 좀 많아지는 추세고요. 아, 계약직이 많군요. 그럼 유엔에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일단 인턴십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 무급인 경우가 많고요. JPO라고 해서 정부 지원으로 가는 초급 전문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UN 자체 시험인 YPP도 있고 UN 봉사단 UNV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죠.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공석에 직접 지원하는 거고요. 경로가 다양하네요. 국내에도 기회가 좀 있나요? 네,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IOM, UNHCR, WFP, UNDP 서울정책센터, 세계은행, FAO,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이사회, WWF, 옥스팜 이런 국제기구 사무소들이 한국에 꽤 들어와 있고요. 또 IVI나 GGI처럼 한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기구들도 있어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면 어떤 역량이 제일 중요할까요? 역시 외국어? 네, 외국어 특히 영어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통 석사 이상 학위를 선호하죠. 관련 경험도 당연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리고 열정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열린 마음과 열정? 네, 외국어는 특히 꾸준함이 생명이죠. 저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꾸준함. 정말 중요하죠. 그럼 지금 당장 청소년들이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고 권하고 있어요. 특히 자기가 사는 시군구나 시도 단위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국가 단위 프로그램보다 경쟁률이 좀 낮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런 팁이 있군요. 네, 이런 작은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냥 스팸 목록이 아니라 자기만의 스토리가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이걸 더 알려면 외국어를 해야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경험을 통해 스토리를 만들고 동기를 찾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오늘 국제기구가 어떤 일을 하고 유엔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 커리어 경로까지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뀐 이야기는 다시 들어도 참 감동적이네요. 네, 정말 그렇죠.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요즘 국제기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꼭 그런 큰 조직 안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우리 각자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런 국경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여러분만의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